지금 읽어드릴 책은 너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자다가 일어났더니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라며 혼자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울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저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 후 제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이웃이 창문 너머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창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열심히 창문 여는 법을 제게 알려주었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외로움으로 인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으앙 하고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이웃의 설명을 결국 이해하지 못했고 창문을 열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오신 뒤 이웃은 제가 울었던 것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부모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나 말고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으로 인해 자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유치원 정원에 있던 그네에 오독하니 앉아 늦게까지 어머니를 기다리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곁엔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나와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데서 외로움을 느끼고 가슴속이 뻥 뚫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덩그러니 남겨졌고 외로움을 느껴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제가 교과서를 잘못 읽었을 때 친구들이 틀렸대요 라고 놀리면 저는 부끄러움과 외로움을 느껴 울면서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면 흔히 오직 나 혼자일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로움이란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저는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놀아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라든지 혹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외로움이 더욱 강렬했던 것입니다. 유소년기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울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패닉을 일으켰던 것은 이웃집은 저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고 화목해 보이는데 그에 비해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처에 누군가가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의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욱 강렬합니다. 어른이 된 후 휴일을 혼자 보낼 때면 혼자라서 쓸쓸하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 모임이나 친구 모임 등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갔을 때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나만 고립되어 혼자인 것 같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이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고독감보다 더욱 강렬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오는데 나의 발표는 아무도 들으러 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경우 마음이 몹시 상해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만큼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 큰 어른임에도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이내 비참함이 마음을 덮쳐오는 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은 어쩐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 외로울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혼자서 비참한 기분에 빠져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외로움이 더욱 커져 견딜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말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맘 먹고 말을 걸어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든다 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커다란 공허함과 외로움은 나를 더욱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뜨리게 되니까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요? 물론 가족에게 신경을 쏟고 있는 동안은 괜찮겠지만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치밀고 말 것입니다. 아무래도 외로움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다든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라든지 그리고 상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척하거나 나의 의견대로 움직여준다면 외로움은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외로움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외로움이란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애쓸수록 깊어지는 감정이지만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억지로 행동한다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에게 넌 사교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건가? 다들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이제 얘랑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불쾌해진 것은 상대방이 파격적인 인격으로 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 라며 마음의 눈으로 보기로 합니다. 확실히 심장에 내려앉는 외로움이나 비참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으니 비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그 감정을 인해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 라며 마음의 눈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자신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외로움을 느끼고 비참해졌다는 것을 알고 후련해집니다. 상대방의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 치며 마음속으로 나도 외로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온화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